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확실히 7월이 돼서 그런지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에어컨과 함께 모두 시원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언제 움직일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재료와 이슈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재료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다들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트를 기반으로 이 재료하고 실적 같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날짜는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전체 기간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던 1위 종목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죠. 그래서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위는 LG화학이네요. 그리고 2위는 SK텔레콤, 또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은 SK텔레콤하고 포스코 연초 대비 외국인의 수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 기간만 봤을 때는 또 순위가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순매도 1, 2위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였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볼게요. 자, 동일한 날짜에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순매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1위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 순매도의 대부분은 아마도 연기금이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기금 역시 삼성전자가 1등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였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정말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았다면 정말 답답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정말로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1위 종목이 올랐고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국내에만 한정되어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시장의 흐름,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비슷한 궤적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좌측에는 TSMC고요. 우측에는 삼성전자. 제가 비교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 어제까지 주가가 약 9.7%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삼성전자는 약 3.6%의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수익률만 본다면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다소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수익률 자체가 상반기 6개월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못지않게 TSMC도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올 초에 고점을 형성했고 한 차례 4월달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5월달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주가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8만원의 장을 마감했는데 저는 일단 영상 썸네일을 보셨듯이 삼성전자가 6개월간 쉬었지만 저는 한두 달 안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달은 사실 7월보다는 8월달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급,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조가 됐던 50조가 됐던 절대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장기 횡보 구간 이런 구간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든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과거의 성장주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보다는 월봉으로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6월 초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21선과 61선 그리고 121선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절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쉬었지만 그래도 파란 색깔 선이죠. 여기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한번 6월달에 기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무려 14%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고, 이번 달에도 현재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대차의 흐름을 살펴봐도 1월달이죠. 상당히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눌렸고, 또 2달 동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죠. 여기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정확히 10개월 선과 맞닿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월봉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삼성전자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가 많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절대 흐름이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건전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10개월 선 현재 살짝 이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여기 이격이 2달 내에 거의 맞닿을 수 있고,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다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앞서 7월달보다는 아마도 8월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8월달에는 갤럭시 신모델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의 수요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또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8월쯤이 되었을 때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달리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월달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고, 그 실적 시즌을 통해서 향후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된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기다린 기간이 길었던 만큼 한번 7월달과 8월달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본다면 충분히 좋은 시간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월봉상에서 여기 파란색 10개월 선을 의미 있는 추세선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을 볼게요. 이 당시가 작년 2020년인데 이때는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 때문에 월봉 차트가 여기 황금선이죠. 노란색 선까지 20개월 선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승 국면을 봤을 때 작년에도 본격적으로 10개월 선이죠. 여기에 주가가 맞닿았을 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 3, 4월달을 제외하고 하반기부터 살펴보면 모두 10개월 선 위에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달하고 1월달 너무나 강한 상승이 났기 때문에 괴리감이 생겼고, 그 때문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만 줄여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이때 흐름을 보면 여기 파란색 선보다는 보라색 5개월 선 위에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가가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10개월 선과 주가가 닿기 전에 조금은 빠른 시간 내에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때 여기 10개월 선까지 주가가 닿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굳이 10개월선까지 조정을 보여주고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전부 다 5개월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면 그런 관점에서 16년과 17년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동일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급감을 했고, 그 때문에 18년도에 주가가 선반영되어서 19년도에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이 되어서 이렇게 10개월선과 20개월선 모든 흐름을 깨고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D램 가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반도체 시장은 2023년까지 계속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처럼 내년에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처럼 하락하는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작년 하반기처럼 여기 10개월선과 이격을 좁혔을 때 주가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흐름을 봤을 때 1, 2개월 안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솔직히 7월보다는 8월 쪽에 저는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고요. 물론 제 생각과 달리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많이 기다렸던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 충분히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이고, 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일봉 차트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월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은 긴 시각으로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몇몇 종목들을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KB금융이고요. 6월달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상반기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월봉 차트로 보시면 가장 좌측이 2009년부터거든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25,000원에서 65,000원, 주가가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2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27,500원에서 52,500원, 이 사이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 분명히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삼성 SDI, 물론 과거에는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과거 2018년도부터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여준 것은 작년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소 박스권 내에서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흐름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는 더 고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공매도의 타겟이란 말이 많은데,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앞선 KB금융과 신한지주, 이 종목들과 달리 박스권보다는 상승 쪽으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이 없어요.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배당 이슈 때문에 조금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성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배당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시각이라면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효할 수가 있겠지만, 나는 배당이 아니라 시세 차익이다, 그럴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주를 볼 때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로 이 성장이라는 단어에 맞게 조금은 긴 시각으로 주가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1위 종목이었지만, 하반기에는
그리고 연말에 다시 확인했을 때는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차전지 관련주, 아마 미국 주식 중에서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작년에는 정말 편안한 마음이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어디까지 주가가 하락할지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테슬라도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과 이번 달 지금 약 15% 가까운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조금은 시끄러운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쉬었던 종목 중에서 자동차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2차전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